제가 공연을 좀 마치고 같이 또 이야기를. 근데 사진을 졸업 사진이 없어. 혹시 자녀분이? 안녕하세요. 그때 너무 잘 수업하고 있어서 아, 네. 잠시만요. 이거랑 그러면 설명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고 일단 나중에 궁금하신 거 펜 필요하시면 말씀하시고요. 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작성하셔서 조금 이따가 다 듣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펜 혹시 두 분이시요? 세 분? 네. 저도. 네. 이게 나오려나? 바꿔드릴게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일정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받으신 원서들은 일단 수기로 작성 한번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기를 받아서 틀린 거 없는지 확인하고 부모님 사인까지 받으면 컴퓨터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교육청 전산자료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고 그 전산자료가 마감이 11월 3일이에요. 그래서 11월 3일이 지나면은 수정은 안 됩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 수정을 받을 겁니다. 근데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면 이미 마음이 결정된 애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근데 수정은 11월 3일까지 가능하고 급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11월 3일 날부터 어머니 도장을 들고 오더라고요.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저희 다 받을 생각이거든요. 교육청이 제출할 때까지는 그렇게 수정 요청 다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들은 이렇게 쭉쭉쭉 이렇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에 1월 4일 내년도 1월 4일 기준번호라고 해서 다음에 한 번 더 나올 건데 남쪽으로 저기 농소초 그 다음에 북쪽으로 이화초까지 10개 학교가 저희 같은 호계 중산 학군으로 같이 묶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10개 중에가 대충 제가 어제 계산했을 때 1027명 정도 되더라고요. 걔네가 랜덤으로 1번부터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계 중에 6학년 1반 1번이 전체 1번이 될 수도 있고 2등은 매곡초 6학년 4반에 3번 친구가 전체 2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번호를 뽑는 게 1월 4일 날 있습니다. 교육청에 있고 참관 가능하고 내가 뽑겠다. 우리 애 번호는 내가 뽑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때 가시면 되고 나중에 제가 공고면 다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중학교 발표는 저희 아직 졸업하기 전에 1월 13일 날 발표가 나고요. 11시라서 11시에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되고 이 적는 여기 배정 원서에 보면 부모님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요. 거기에 문자하고 갈 예정입니다. 아이들은 어차피 여기서 앉아서 제가 이렇게 말해주겠죠, 담임들이. 그 다음에 이게 어머니 같은 경우 만약에 재배정 한다고 하면 그거 끝나고 학군을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발표를 하고 나서. 그렇고 혹시나 내가 지금 있는 학교가 마음에 안 든다. 이동하실 수 없어요. 전화 불가능합니다. 같은 학교군 안에서는. 교육청에서는 학교를 포기해야 된다고 그러실 때 아예 넘어가거나 그거 조금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저희가 속해 있던 강북교육지원청에서는 일단 이렇게 적혀져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저희 다자녀 없고 거의 일반 배정만 했습니다. 일반에도 꼬정이 같은 경우에도 축구를 하지만 그렇게 체육 특기자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전부 다 일반 배정으로 되어 있고 일반이면 쌍둥이 한 명이 있긴 한데 거기는 제가 한번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죄송한데 집이 아니라 학교입니다. 중요한 거.
그래서 그 학교 군에 속해 있는 저희가 갈 수 있는 중학교로 보면은 농서, 호계, 그다음에 매곡, 이화중 이 네 개만 갈 수가 있고 이 네 개 우리가 집이 뭐 매곡 좀 가깝다, 호계 좀 가깝다 아니에요. 네, 이따 학교 묶이면 그 네 개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네 개 안에서 지망에 따라서 그 랜덤을 하게 됩니다. 그것도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학교 군인데요. 일단 보시면 중학교 4개, 호계, 중학교, 농서, 이화, 호계, 매곡 중이고 현재는 하면 아빠 네, 이게 4개 초등, 4개 중학교 보이세요? 네, 그 4개 중학교 올해 입학생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매곡 중, 그다음 호계 중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숫자가 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이제 교육부, 우리 울산교육청 말고 그 더 위에 교육부에서 과밀학급을 줄이자 중학교고 그래서 지금 호계는 말이 없는데 매곡중은 교육청이랑 싸우고 있어요. 더 줄이겠다고 학급당 인원수를 지금 27명 정도 될 건데 우리 24명으로 줄이겠다라고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안 된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한테 좀 중요한데 매곡 중에서 수요가 이렇게 다 못 받아주면 애들이 호계중으로 넘어오겠죠. 그러면 저희가 물론 36명이긴 하지만 저희가 호계중에 가까운 거 전혀 상관없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피해가 볼 수도 있다. 매곡중이 인원을 더 줄이면 안 되는데 그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작은 글씨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긴 하겠지만 일단은 여기 작은 숫자들이 지금 현재 학교 인원수예요. 물론 교육청 올라온 거니까 중간에 전화 온 것들은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네,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27명 정도 되고 얘네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다 랜덤으로 순서가 이렇게 쫙 나뉩니다. 네, 학교 상관없고 학번 상관없이 네, 아까 1월 13일에 기준번호 때 그냥 순서대로 쫙 나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1지망, 2지망 이렇게 나뉘고 1지망끼리 묶었을 때 넘쳐나면 잘리게 돼요.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농서중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2년 전에 호계중이 임시로 썼던 그 건물 여기 호계고가 원래 4동이었는데 지금 현재 4동인데 2동이 지금 비어있는 상태예요. 거기로 농서중이 이동할 예정이에요. 임시로. 왜냐하면 지금 논학 낡았기도 했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고 해서 농서중은 이제 조금 이 현대적인 학교로 만들고자 학교를 다 부수고 그 사이 2년 동안 공사를 하고 그 사이에 지금 호계고랑 같이 있는 그 2동짜리 주공 2단지 앞쪽으로 2년 동안 거기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아마 고등학생들이랑 운동장을 같이 쓰고 체육관을 같이 써야 돼서 조금 치이지 않을까. 그냥 물론 그쪽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당연히 조정을 하시겠지만 좀 그런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예전에 제가 다녔을 때는 제가 이쪽 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울산중이랑 울산고가 운동장 하나로 같이 썼거든요. 울산중 애들은 축구도 못하고 그런 문제 아마 발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그래도 일단 저희 아이들은 그 밑에 동네보다는 이쪽에 동네를 사니까 2년 동안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그 다음에 새 학교가 생겼을 때 1월 예정이더라고요. 3학년 때 새 학교로 들어간다는 장점이 있을 거는 같아요. 그래서 농서중에 이제 사실 거의 일단은 다 호계중을 웬만하면 희망하실 건데 그렇게 되면은 좀 농서중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다시 이 호계중상이 지금 한 1027명 정도 되고 얘네가 학교가 어디든 그 다음에 걔네가 몇 방면 몇 반이든 상관없이 무작위 순서가 쫙 나열이 됩니다.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도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1월 13일날 기준번호 때 추첨 때 학부모님들 그 다음에 울산교육청 지원청장님 여러 학생들 여러 명이 와가지고 그 번호를 뽑아요. 이걸 저도 이거의 시스템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컴퓨터로 직접 가서 뽑는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셔서 직접 뽑으실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제가 나중에 공문이 오면은 그냥 가셔도 되거든요. 학생들도 가면은 되게 그 출석 인정되니까 혹시 궁금하시면 가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 방법인데요. 일단 줄글이라서 제가 좀 이따 이렇게 그림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이 그림부터 먼저 볼게요. 예를 들어서예요. 어떤 여학생 하나가 A라는 애가 1지망, 호계중, 2지망, 매곡중, 3지망, 농소중, 4지망, 이제 이화중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1지망 합격을 한다고 했을 때 호계중에 올해 보면 정원이 398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망을 전체 아까 1027명 중에서 390명밖에 안 했다. 그럼 8명이 비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사 통과한 거예요. 그냥 전부 다 1지망 한 애들 합격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넘어섰다, 지원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보시면요, 한 60명 정도를 잘라내기 위해서 60명만 자르는 게 아니라 전체 다 컴퓨터 추첨해서 랜덤으로 걸러냅니다. 그랬을 때 내가 합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탈락했으면 2지망으로 넘어갑니다. 어떤 시스템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럼 내가 2지망 매곡중을 썼어요. 매곡중에서 예를 들어서 매곡중이 1지망에서 매곡중이 올해 정원으로 봤을 때 340명이라고 하면은 그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애들이 진학했을 때 매곡중에 이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300명밖에 지원을 안 했다. 그래서 1지망에 끝나더라도 40명이 정원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걔네들은 이제 2지망 쓴 애들끼리 추첨을 하는 거죠. 거기에서 합격할 수도 있고 탈락하면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거거든요. 아마 이럴 수는 없을 거고 매곡중 같은 경우에 바로 밑으로 1지망이 끝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곡중에 2지망을 쓰면 그냥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게 이 경우거든요. 1지망에서 매곡중 아마 끝날 거예요. 이미 끝났으니까 2지망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매곡중. 그러니까 2지망을 위해서 몇 명을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1지망이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2지망에 매곡중을 쓰면 그냥 바로 3지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3지망을 예를 들어서 내가 농소중을 썼다. 농소중은 1지망, 2지망에서 끝나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4지망은 이제 2화로 가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이제 이제 입학 또 적어놨는데 중학교 입학관리위원 심의를 통해서 이제 가장 가까운 학교로 자동 배치가 될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등본상 주소가 들어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집 주소는 여기 하나 씁니다. 근데 예전에는 등본을 받기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등본을 저희가 굳이 받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일단 작년까지 이렇게 4지망 안에 안 된 애들이 없기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등본 요즘에 이제 새 주소가 어머니나 아버님들이 이제 거의 다 알고 계시니까 등본이 필요 없어서 그렇긴 합니다. 어쨌든 이제 학생들이 주소가 필요한 경우는 바로 이 경우입니다. 중학교 입학 추천 관리.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머니. 네. 아무 데나 앉으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이거 학원은 있는데 앞에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1지망 순서대로 1지망에서 4지망까지 학생들 쓸 수가 있지만 중복해서 쓸 수 없고요. 그 다음에 1지망에서 합격하면 좋은데 이제 밀렸을 경우에 2지망을 되게 신중하게 쓰셔야 돼요. 매곡중 같은 경우를 쓰게 되면 그냥 하나를 버리게 되는 경우가 될 겁니다. 3지망, 4지망까지 밀리고 이론적으로는 아예 다 떨어지면 중학교 입학추천관리위원회, 이건 학교에서 하는 건 아니고 교육지원청에서 그 병원이 있는데 CT병원 뒤쪽에 있는 울산한국 교육지원청에서 이걸 뽑아가지고 하게 될 거고요. 이때 집 주소, 등본상 주소로 하게 될 겁니다.
이건 조사 아직 안 했는데 우선 배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배정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다른 애들을 제치고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인데요. 자, 보훈 자녀, 어머니 혹은 그 위에 때 뭐 전쟁이나 그다음에 뭐 공을 세웠거나 혹은 저희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 뭐 5.18 유공 자녀들 그런 경우에 이제 바로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것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거 우리 아버님들이나 네, 어머님들께서 이런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셔서 우리 자녀 애가 그 중학교 배정에 우선 배정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나이 때에 아버님이나 할아버지가 했으면 저희 나이 또래 끊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손자까지 혜택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해당이 되는지 뭐 여기 꼭 전화를 하셔서 보훈 번호를 받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요거 보훈 자녀 그다음에 이제 다자녀인데요. 일반, 2반 합쳐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자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다자녀는 그 진짜 3명 이상 그거가 아니라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만 말해요. 대학생은 저희 안 쳐줘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말하는 다자녀랑 그다음에 여기 중학교 배정 다자녀는 좀 다른데 이게 좀 복잡한데 다행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는 일반, 2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둘째 같은 경우, 그러니까 혹시나 밑에 애들 있을 수도 있어서 둘째 같은 경우에는 세 자녀라고 생각하고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언니나 누나가 중학교에 있으면 같은 학교에만 갈 수 있어요. 다른 데는 못 가고 그 같은 학교에 우선으로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 이상인 경우에는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따라갈 수도 있고 아니 나는 따로 갈래라고 그런 것들 전부 다 우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뭐 제가 이제 예시로는 네 자녀 뭐 이렇게 다 적어놨는데 저희는 아마 해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나 다음 자녀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네, 설명해달라고 하시면 제가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희도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나 체육특기자, 지체 부자유자 이렇게 특별 배정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안 오셨는데 쌍둥이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재한이랑 성한이가 있는데 얘네들이 우선 배정은 아니에요. 그냥 같은 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 학교도 지정을 할 수도 없어요. 둘 중 예를 들어서 성한이랑 재한이가 그냥 따로 간다고 하면 아무리 일반 배정이고 같이 가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포개 중에 누구 하나 걸렸다 그러면 거기 따라갈 수도 있고 누구 하나가 농소 중에 걸렸다 그러면 농소 중 따라가는 거고 일반 배정, 우선 배정은 아니니까 얘네를 라이벌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도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요청하면은 가를 수 있습니다. 여기 나중에 이 안내장에 한 장짜리 안내장에 이 서류 같은 게 제가 적어놨어요. 6번째 구비 서류에 이제 이런 것들은 학교에 요청을 해서 얘랑 저는 학교 다르게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문제는 일단 학교와 그다음에 교육청에 보고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싸워서 쟤랑은 같은 반이나 같은 학교 안 되고 싶어요. 그냥 마음만 그렇게 있는 애들 죄송한데 그건 안 되고 학교에 이제 명확하게 이제 어떤 처리가 되고 그런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분리 처리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배정원서 작성 방법인데요. 저희 이거 서류랑 같이 한번 보면서 할게요. 흰색 종이 중학교 배정원서랑 같이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다가 화면 또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일단 모두 검정색 펜으로 해주셔야 되고 파란색 같은 거 안 되고 그 다음에 두꺼운 매직 안 되고 네, 안 되는 거 맞죠? 어쨌든 얇은 거 수성이나 뭐 유성 상관없지만 검정색으로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주민등록 주소는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게요. 주소는 주민번호상 주소를 적어주셔야 되고 그때 주소는 새 주소를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무슨 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로 새 주소로 꼭 적어주셔야 되고요. 새 주소를 굳이 안 적어주시는 분도 있긴 한데 선생님이 까만색도 저도 없거든요. 까만색 펜. 까만색 네? 까만색 볼펜이요. 네 드릴게요. 예. 지금 나눠드리면 네, 어차피 애들한테 다시 한번 나눠드릴 거니까 여기 낙서하시면서 해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명 적어주시고 학부 많이 틀리는 걸 제가 이미 다 그냥 적어놨어요. 담임 선생님한테도 아예 입안으로 적힌 거 드리는데 가장 많은 실수가 그 밑에 보시면 반 번호 적는데 이제 보통 여기 6이 많아요. 6학년 1반 어쩌고 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아예 1반이랑 혹은 2반을 박아놓고 드릴 예정이에요. 이렇게 실수 많이 하는데 그렇고 성별은 남 혹은 여로 적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저희 애들 원래 1월 18일 졸업 예정이었는데 흰난로로 밀려가지고 1월 19일 날 졸업 예정입니다. 그리고 네, 초등학교장은 직위는 저희가 나중에 다 받은 다음에 일괄로 찍을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보호자 성명인데요. 이때 보호자는 친권자 물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친권자일 건데 아닌 애들도 좀 있거든요. 여기서는 친권자 적어줘야 되고 어머니나 아버님 두 분 다 상관은 없습니다. 네, 두 분 다 상관없고 그다음에 지원자의 관계는 부모 하나고 이때 연락처를 적어주신 거에 나중에 발표 날 이쪽으로 문자가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휴대폰을 안 바꾸시기를 바꾸면 일단 연락을 못 받지만 저희 어차피 1월 14일 발표 날 저희 아이들이 계속 학교에 다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특기사항인데요. 특기사항 저희 해당되면 동그라미 하고 지원학교 쓰면 되지만 아쉽게도 저희는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안 적어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 배정인데요. 일반 배정에서는 이렇게 내가 호계중을 애들은 엄청 웃었는데 내가 너무 호계중을 가고 싶다 해서 1지만 호계중, 2지만 호계중, 3지만 호계중, 4지만 호계중 적으시면 안 돼요. 어쨌든 하기 싫지만 내곡중이나 이화중도 쓰셔야 됩니다. 4개를 무조건 쓰셔야 되고 내곡중을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가시려면은 1지망을 쓰셔야 돼요. 내곡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동대, 중산 이 학교만 해도 이미 800명이 넘어요. 네, 그러니까 800명까지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내곡, 내산 이런 애들 다 내곡중 가려고 하기 때문에 1지망에 끊길 확률이 높다가 아니라 거의 100%예요. 늘 그래왔었고 그러니까 내곡중을 원하시면 1지망 꼭 쓰셔야 됩니다. 근데 주소가 아닌데 얘들이 되는 가망성도 주소가 안 된다는 거. 네. 주소로 하는 건 아니니까. 네. 걔들이 걔네도 똑같이 우리랑 똑같은 확률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네네. 될 수도 있고. 네. 근데 선생님. 네. 얘는 농소중 간다 왔거든요. 몇 지망 가야 돼요? 농소중 아마 1지망 쓰시면 바로 갈 겁니다. 농소중을 1지망을 가야 되는 거죠. 네, 1지망에 농소. 네. 그리고 농소라고 적어주세요. 여기도 또 실수 많이 하는 게 중학교가 이미 사실 박혀져 있어요. 그래서 농소, 중중. 사실 그게 틀린 거는 그렇게 해도 저희 받을 건데 받을 때 이제 2줄 긋고 부모님 도장이 꼭 필요해요. 네. 그렇게 하니까 농소, 이화, 내곡 이렇게 학교 이름만 적어주세요. 여기서는 네 군데밖에 못 쓰는 거죠? 네. 다른 데는 못 쓰는 네, 거. 어머니. 전화가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 어머니 저랑 상담을 좀 하시고 네, 이렇게 아까 그게 말씀드렸던 게 호계 중상군이고 네, 지금 아영이가 살고 있는 곳은 이름이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쨌든 네, 세계학교 상한 네, 이렇게 세 개. 달초성화 천국 이수. 네, 그 3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중학교가 적혀 있기 때문에 호계 이게 학교 이름만 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에 김면 예비 중학생 학부모 안내사항을 모두 전달받았음을 확인한 여기에 얘의 체크 표시해 주시고요. 보호자 성명이 여기 있고 그 밑에 또 두 군데가 있는데 일단은 여기도 적혀져 있지만 정자로 사인을 이렇게 정자로 이름을 적어 주시고 흘려 쓰는 사인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저희가 가장 많이 이렇게 그걸 말하지 이제 교육청에 접수를 거부당하고 오는 게 이 흘려 쓰는 어른들의 사인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도장이나 혹은 그냥 이름을 한 번 더 정자로 꼭 써주셔야 돼요. 네. 이거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렇지 않겠지만 안 오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실수가 좀 실수라고 하기에는 늘 그렇게 왔으니까 좀 많을 건데서 학생들한테 저희 반도 계속 당부할 거거든요. 그래서 도장 혹은 정자로 이름 한 번 더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본인 이름 쓰고 흘려 쓰는 사인 안 되고 정자로 쓰고 도장 있는 아이들은 도장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쟤네들 졸업할 때는 저희가 선물로 도장 하나는 다 박아서 선물로 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담임 도장은 저희가 다 다시 받아서 학교 직인이랑 저희 도장 찍어서 할 거고 지금 이렇게 애들이 손으로 쓰는 거 부모님이 손으로 이제 해주신 것들은 지금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기 원서고 학교 보관용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거 받아서 저희가 전산 입력을 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컴퓨터로 출력된 걸 한 번 더 드릴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정자 사인 혹은 도장 이렇게 해서 그거는 교육청에 제출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우리 애 일지만 호계중 안 적었는데 왜 호계중이 걸렸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조 들어갑니다. 중간에 학생들이 학교 왔다가 친구들이랑 이제 바꿀래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아빠한테 말 안 하고 바꾸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학교 보관용으로 수기는 가지고 있고 전사는 이제 교육청으로 보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사항 안내인데요. 대정원서 뒤쪽에도 사실 똑같은 내용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보다 조금 더 제가 추가로 해서 안내장 하나 더 주글러 준 거 거기 보시면 이제 기타 사항 안내인데요. 한번 배정 받으시면 주소지 이전에 따른 재배정을 제외하고는 다시 재배정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같은 학교군 안에 전학 불가능합니다. 주소를 이전했다가 네, 이전해도 그러니까 나갔다가 들어오신 아예 그러니까 학교군 나가셨다가 들어오는 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이사를 그럼 2번 하셔야 되는 거죠. 주소 이전을.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럴 경우에도 그게 만약에 3월 안에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학교에 인원이 없다. 안 받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 강북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에 꼭 여쭤보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빨간 글씨로 적혀 있지만 안내장에도 적혀 있고 같은 학교군 저희 호계 중상분 안에서는 재배정이나 전학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애랑 저 애랑 우리 학부모들끼리 중학교 서로 바꾸기로 합의했어요. 바꿔주세요. 그런 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다. 매년 있는 일이라고 해요. 우리 이사를 해서 쟤네랑 좀 바꾸고 싶다. 그런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런 기타 사항 같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강북지원교육청의 홈페이지에 항상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도 지금 중학교 배정 안내라는 팝업창 하나 떠서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화면에 이제 배정원서 작성 방법에 흰색, 여자는 흰색, 그다음에 남자는 파란색 계통의 용지 이렇게 쓰시면 되고 웬만하면 학생들이 쓰는 게 아니라 부모님한테 쓰려고 쓰도록 할 생각인데 그런 게 부모님이 써야 된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글씨가 좀 악필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글씨인지 모를 경우가 있으니까 좀 글씨가 예쁜 부모님한테 이제 저희가 맡긴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주소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 등록상 도로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고
아파트랑 보호수까지 꼭 기입을 해주세요.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받아놓고 담임들끼리 한 번 더 크로스 체킹 한 번 더 할 거예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제가 없고, 네. 혹시나 이건 빠르게 그냥 설명드릴게요. 재배정이랑 네, 관련돼 있었는데요. 일단 학교 다 끝나고 나서 저희 아이들이 1월 13일 날 결과까지 발표가 나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군을 옮기게 될 경우에 이제 그걸 재배정이라고 그래요. 그 재배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애들이랑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남는 티오가 달라요. 거기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가 저기 넘어서 상안 쪽에 청곡 쪽으로 간다라고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청곡 중이 이미 그러니까 이미 끝났어요. 그럼 청곡중 못 갈 가망성이 많아요. 근데 학교 입장에서는 학급당 인원수가 넘쳐나니까 이제 안 받겠죠. 그러면 집 가까이가 아니라 뭐 상안이나 좀 더 멀리 갈 수 있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는 재배정.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접수하는 게 없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교육청에 직접 가셔서 서류는 이제 저희가 챙겨서 드릴 수 있는데 접수 같은 경우 접수랑 이런 것들은 보시겠지만 어머님들께서 직접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구비서류랑 이런 것들은 지금 그냥 한 번만 보시고 나중에 혹시 진짜 가시는 분 계시면 저희가 다시 꼼꼼하게 교육지원청에 전화를 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배정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게 예를 들어서 초등 예정 졸업 예정자인데 배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부득이 학교를 못 나오거나 무슨 학교 폭력에 인해서 그 원서를 써야 할 때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간혹가다 그런 아이들. 그 다음에 타시도에서 전학 온 애들, 아예 울산이 아닌 다른 곳에 그런 애들은 이제 추가 배정이라고 하고 얘네들도 거의 재배정이랑 비슷하게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합격자 발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맞나? 네. 네. 문자로도 발표가 날 거고 학생들은 네, 여기서 반응할 겁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었는데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일단은 네. 일반 배정을 하려고 하면 무조건 11월 3일까지 그 네. 학군에서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아이 같은 경우에 정말 애매할 것 같아요. 졸업앨범 날짜가 11월 4일로 미뤄졌다 했죠, 분명히. 네. 졸업앨범 때문에 전화가 못했는데. 근데 또 궁금한 게 하나인데요. 네. 26일 날 졸업사진 찍잖아요. 그 때문에 네. 옷을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졸업사진 근데 아이들이 찍잖아요. 자기가 가져와야 돼요. 그래서 그날 참 고민했었거든요. 제가 네. 백화점 사가지고 카라 있는 거 하나 샀어요. 그거를. 그건 조금 있다가 지금 중학교 예. 지정이라서. 네. 옷을 각자 들고 와야 되는 거죠. 저를 네, 네. 찍을 때. 교수님, 아까 전에 네. 그럴 확률은 별로 없겠지만 네. 40명까지 모두 추첨했으나 배정이 안 된 학생들은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집 근처로 주소지 근처로 간다고 읽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미 1지명, 2지명에서 집 근처가 마감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정원이 다 찼어요. 네. 그럼 집 근처로 어떻게 배정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집 근처라는 게 정말 근처가 아니라 남아있는 학교 중에서 그러면 이 4가지 중에서 네. 남아있는 최악의 경우는 남아있지 않은 경우 넘어갈 때 강 건너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아예 다른 지역으로 네. 갈수 있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구라는 지역 하나가 아예 학군이거든. 동구 학교군. 튕기면은 이제 진장까지 가야 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잘못 오해하시고 일부러 다 튕겨서 가까운 데 가야지 그러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남는 학교 중에서 집 주소에서 다 차버리면 제일 가까운 게 진장은 그 주변에 사실 인가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을 좀 받아요. 네. 저희는 버스 타면 가면 안 되지만 버스 타면 어쨌든 일직선으로 쭉 갈 수는 있으니까 그런 말로 말하는 거지. 네. 정말 가까운 곳에 배정을 주는 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중학교 쓰시고 나셔서 좀 애들한테 우스갯소리를 하긴 하지만 정말로 가고 싶은 학교를 이렇게 좀 많이 생각하면서 빌게끔 그리고 이제
그 질문이 안 나오긴 했지만 뭐 작년에는 뭐 그게 지금 몇 %예요?라고 다들 많이 물으시는데 의미가 없는 거.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개 초등학교에 1027명이 랜덤으로 하기 때문에 그 랜덤 그런 무작위는 이제 작년 다르고 올해 다르고 뭐 재작년 다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의미가 없어요. 선생님 지금 인원은 중학교 정원은 이 학군의 초등학생보다는 많은 거예요? 안 적은 거예요? 현재는 적습니다. 네, 적은데 그래서 그 적은 이 적은 그러니까 일단 진짜 숫자만 아까 봤을 때는 적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스포츠 중 가는 애들도 있고 본중학교 가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이 지금 조사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니까 제가 그거를 미리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4지망까지 안 되는 교가 생기겠네요. 생길 수는 있는데 일단 작년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거는 교육청에서도 알 수 없는 게 스포츠 관련해서 나가는 애도 있고 전학 가는 애들도 있고 이 즈음에 이제 고등학교까지 생각해서 남구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일단 써봐야 4일에 11월 3일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일단은 그러니까 정원이 네. 정해요. 네. 그래서 더 안 줄이기 위해서 모자라면 중학교가 이렇게 사람이 모자라면 모자랐지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교육지원청에서 외국중한테 너네 줄이면 안 된다고 엄청나게 지금 드라이브 걸고 있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외국 쪽이 안 되면 네. 배정한 다음에 네. 전학을 갔다가 네. 다시 전학을 오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외국 중에 자리가 있어야 오는 있어요. 거예요. 옛날에. 네. 그거는 이제 있는지 없는지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학이랑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냥 네. 받는 건 아니네. 네, 그냥 받는 게 아닙니다. 네, 그 자리에 누군가가 나가야 우리가 흔히 트레이드라고 하죠. 전학을 가든지. 네, 걔네가 하나 빠져줘야 되는 거고 그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교육청 지원청에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네, 외국 중 전화를 해보셔서 확인을 해야 가능한 일이. 하나만 더 무작정 나가면 안 되지. 네. 그 학교별로 왜 저희 애들 솔직히 중학교로 가면 이제 고등학교를 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학교별로 보면 상장이 많은 학교가 있다. 교내상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내신을 신경 써야 되지 중학교 가면. 네네. 그러면 그게 유리해요. 이제. 그러니까 고등학교 내신 하기 위해서 네. 일단 그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상이 있으면 당연히 좋긴 해요. 근데 고등학교도 저희 지금은 뺑뺑이잖아요. 일명 무작위 추첨은 사실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제 특목고를 갈 예정인 학생들은 사실은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어디지? 현대 청운고등학교 그다음에 울산 외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은 네, 그게 상이 필요하죠. 외고 같은 경우는 그렇게 경쟁률이 높지는 않다고는 들었는데 영어나 그다음에 중국어는 경쟁률이 좀 있고 거기는 이제 과마다 다르게 하니까 그렇긴 한데 상이 필요 없다고는 말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있으면 좋죠. 저도 질문하는 네. 건데요. 그 농소중도 일단 정했잖아요. 영수증만 돼 있거든요. 근데 네네. 교복을 어떻게 맞추는 거예요? 교복은 그러니까 그런 중학교 만약에 합격했을 때는 그거는 중학교에서 안내를 해줄 건데 제가 여기 원래 이 동네 사람이 아니라서 교복이 이 밑에 좀 라인이 있지 않나요? 교복 파는 데가? 교복하는 건 지금 알긴 알거든요. 네. 네. 그게 뭐 어떤 브랜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학교에서 정해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합격 발표 나면 한 2월 며칠 날 2월 한 보름 정도 때 학교에서 그 학교에 애들 선생님들이 부르실 거예요. 네. 중학교 가는 애들. 그러니까 예비 소집이라고 해서 걔네가 거기 가면은 이런 안내장 주고 교복이랑 기타 등등은 체육복이랑 어디서 구입할 수 있는지 그 학교에서 안내를 하고 학교마다 시험 칠 수도 있어요. 안 칠 수도 있고 그거는 그 중학교가 그때 되면은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중학교 예비 수집하고 그때 교복 그 사이즈를 얘기해 주는 네. 얘기죠. 네. 아직 한 2월 때 교복 일찍 맞추실 필요도 없고 2월달이군요.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네, 또 말씀해 주셔도 돼요. 얘는 좀 끌게요, 이제. 그럼 잘한 거